예, 반갑습니다. 오늘 153차 기술독립군 우와,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핫 이슈가 되어진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전기차의 화재 징후 예측 및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김광선 소방기술사 리크텍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분야가 하여튼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주 리크텍의 대표이사 소방기술사 김광선입니다. 저는 이제 소방기술사 딴 지 현재 만 15년 정도 됐고요. 소방기술사를 따면서 몸담았던 길은 주로 기존의 화재 감지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국내 최초로 연기와 불꽃을 센서 없이 순수하게 이제 비디오 영상만 가지고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현재 뭐 삼성부터 현대, 대우 수백 개 산업체 현장에서 현재 쓰고 있고요. 근데 그 지능형 영상 시스템은 오로지 영상만 가지고 연기와 불꽃을 인식하기 때문에 어, 그런 비화재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지 5년 이후부터는 거기에 열화상 센서를 접목을 해서 열화상 센서는 오로지 그 온도만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연기와 불꽃이 난다. 이거는 무조건 화재거든요. 근데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데 연기하고 불꽃이라는 이벤트가 뜨면 이거는 가짜 화재, 즉 비화재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융복합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재 저희 S1 협력업체인데 저희가 S1을 통해서 현재 산업체에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작년 봄에 딱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이때 이제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삼성은 잘 아시겠지만 화재 안전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던 찰나에 자기네 수원 R&D 센터라는 그 건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지을 경우 만약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이 되면 막대한 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소방 설계 시스템을 설계하는 한방 유비스가 있습니다. 한방 유비스에 용역을 주면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하라고 거금 한 10억 정도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담당 연구소장이 마침 저랑 그때 3월 달에 회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기차 화재 징후를 좀 빨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한테 처음 화두를 던졌을 때 이거는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연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제가 처음으로 전기차 화재는 바닥에서 감지를 해야 된다 해서 조그만 샘플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삼성전자 담당자한테 보내니까 상당한 아이디어가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이거를 실전에 한번 적용해서 설치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언지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개발했고요. 지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시제품은 5차 시제품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개발한 제품도 설명드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와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 자, 작년에만 해도 여기 보시면 작년 2022년까지만 해도 화재가 이제 44건이 났는데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42건이 났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료가 저도 뭐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이 줬는데 이만큼 전기차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언론에서 들은 거는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전기차 관련된 화재를 집계하니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 화재는 그냥 어쩌다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전기차 자체는 내연기관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화재 건수도 적고 초기엔 그랬는데 이게 전기차도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화재 발생 비율이 2017년에는 만 대당 0.4대인데 2022년에는 1.1대로 높아졌죠. 그러면 이 내연기관 차하고 지금 전기차 화재가 발생 비율이 점점점 그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또 주목할 사실은 이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그 충전 중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전 중에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그 보시는 것처럼 충전 중일 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도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왜? 아니, 멀쩡히 주차가 되어 있는데 왜 화재가 나지? 근데 그 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 충전 중일 때는 과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셀 전압차의 불균이라든가 그런 원인이 나는데, 충전 중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주차되어 있는데 화재가 나요. 그 화재가 나는 때 원인은 뭐냐? 그 원인 찾기도 어렵죠. 뭐 전기적, 기계적, 뭐 여러 가지로 따지는데, 저는 이제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게 그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는 그 전기차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거친 도로, 우리나라 도로 여건이 그렇게 좋은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가 결국은 이제 도로 그 충격 또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에어벤트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틈이 있으면 누수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다가 생기는 그 문제 중에 그 수백 개의 그 배터리 셀 중에서 어떤 하나가 이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주차할 때는 충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충전을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또는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걔가 이미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걔가 온도가 올라가고요.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점점 온도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리면서 전파를 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셀에서만 먼저 폭발이 되면 순간적으로 이게 폭발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는 충전 중일 때도 어떤 감시체가 필요하지만 특히 주차 중일 때도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은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 구역을, 보통은 우리가 건물 내려가면 그 전기차 충전 구역이 층마다 있거나 또는 뭐 한 층에 이렇게 조금 있는데, 삼성은 전기차 충전 구역을 아예 한 층에 몰아놓고 다른 층에는 주차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은 그 위험은 한 군데에서 집중 관리해야지, 그 위험을 분산 관리하면 거기에도 또 똑같은 그런 그 대응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성 방침은 이제 한 층에 하나의 그 주차 구역에다가 충전도 하고 주차도 하고, 그런 방침으로 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름에 전체 화재의 50% 이상이 난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이미 그 밝혀진 사실이고요. 이거는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여름철에 전기차 화재의 그 배터리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그 열화상 카메라를 직접 들고 어, 저희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또는 이제 바깥에 세워져 있는 전기차의 상부 온도, 하부 온도를 다 재니까 지금 여름철에 최고 온도가 뭐 33도, 34도일 때 그 아스팔트 온도 제가 쟀거든요. 55도, 60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냥 햇빛 받고 있어요. 85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부의 온도는 몇 도냐?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40도. 자, 그러면 이제 표면 온도가 40도라는 거는 그냥 이게 만약에 열폭주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온도가 40도가 됐다고 하면, 제가 60도일 때를 가정해서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 60도일 때 실내 온도가 30도일 때 한 33도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40도까지 되려고 하면 그 내부적으로는 배터리의 그 내부 온도가 한 100도 이상이 돼야 40도라는 온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 100도라는 온도가 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셀에 그 케이스가 있고 또 그 셀의 그 온도를 식힐 수 있는 냉각수 코일이 있고 또 밑에 또 보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100도라고 해도 실제 그 열은 뭐 35에서 4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 온도 측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여름철에는 그 외부적으로 상당한 그 온도가 없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배터리가 쉽게 이제 열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여름철에 이렇게 화재가 나고요. 또 통계적으로는 지금 대구가 그 우리나라 보면은 여름철에 되게 높다고 해서 데프리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제일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여름철에 특히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화재에서 화재 발생 원인이 일반적인 화재는 열폭출한 말이 없습니다. 열폭출한 말이. 네. 그냥 일반적인 화재는 그 시간의 자성에 비례해서 화재가 커지는 거지. 이 열폭출하는 건 뭐냐면 열이 났는데 어느 순간까지 나다가 갑자기 그냥 온도가 튀어오르는 거죠. 그 튀어오르는 게 보통 몇 도냐면 최소 500도, 60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폭주 현상이 지금 현재 다양한 대학교 연구소 뭐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열폭주 현상에 대한 거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과전화, 과방전.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야 이제 배터리 셀이 문제가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열폭주가 발생됐다고 하면 이미 이제 끝난 거죠. 전기차 배터리는 그 밀폐되어 있는 하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물이 떨어져도 소방호스를 부어도 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열폭주가 났다고 하면은 근데 전기차가 지하에 있느냐 지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소방관들 대응이 틀려지는데 지상에서 나는 건 어쨌든 간에 소방관이 와서 꺼주거든요. 어떻게? 요즘은 이제 그 빠른 그 욕조가 있습니다. 저기 전기차 배터리는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물속에 담궈야 되기 때문에 뭐 초기에는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 전기차 차량을 끄기 위해서 구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구덩이. 왜?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서 전기차를 풍덩 빠뜨리는 아주 그냥 뭐 그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 다 듣고 빨리 지금은 거의 한 2, 3분 만에 그냥 전기차가 딱 화재가 나면 조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식 수압포도 씌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상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소방관이 와서 꺼주면 되는데 지하 주차장은 아무리 소방관이 뭐 그 방독면 쓰고 들어와도 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연기가 나면은 그 연기가 거의 화학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순간 일반인들은 당연히 죽고요. 방독면 써도 뭐 그 화학인과 열기 때문에 진압이 안 되고 그냥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대구 전시회 갔다 왔는데 대부분 초점이 전기차 화재는 예방이 어렵고 빨리 진압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이 돼서 뭐 질식소화포를 자동으로 위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질식소화포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물을 채우거나 또는 포크레인으로 전기차에 구멍을 내 가지고 물을 뿌리거나 하는 진압 쪽에 지금 많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재 예방 측면에서는 빨리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기본적인 우리 불꽃 감지 카메라나 또는 열화상 카메라 정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화재 진압에 엄청난 시간과 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예방에 거기에 10분의 1 비용만 들이면 충분히 우리가 초기에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화재 대응보다는 그 예방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에 요게 이제 국립소방연구원 자료인데요. 한 개의 차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면 한 2, 3분 만에 바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화재는 별도의 방화 구획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화재가 가면 연쇄적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다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신축이든 기존 건물이든 간에 방화 구획을 일단 해놔야 위험에 대한 그 확산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 건물은 그게 이제 가능한데 이제 기존 건물에 이제 방호구획 설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과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열폭주는 여기 셀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배터리 셀 한 개 한 개가 10개나 12개 있는 모듈에 있습니다. 모듈 또는 팩. 그 팩이 최소 10개에서 20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팩이 우리 스마트폰보다 큰 그 배터리가 한 수백 개가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백 개의 배터리 중에 어느 하나에서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열폭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셀은 BMS가 있어도 감지하기 어려워요. 왜냐? 그 BMS는 이 전체 배터리 내부의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거지 각각의 셀에 대한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는 30도지만 가운데 있는 어떤 놈은 50도, 60도가 놀러 가면 걔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MS가 있어도 이 원천 단계에서 예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셀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거기서 팽창이 되면서 이제 오프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나와서 이제 도미노처럼 생기는 건데 이러한 원인과 메커니즘에 의해서 열폭수가 발생이 된다고 이미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지금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지금 그 벤츠 화물선이 그 배에서 화재가 났는데 일반 거기는 이제 전기차 25대하고 일반 차 한 3,000대가 이제 있었는데 가만히 세워져 있는 그 전기차 한 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손실액이 한 5천억 정도가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걔 원인은 이미 그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생산이 되면 배터리 충전정 넣으면서 엄청 그 스트레스 실험을 합니다. 이게 충전정 실험을 해요. 근데 이상이 없어. 근데 불량이라든가 어떤 셀에서 문제가 생긴 놈이 있는 그 전기차가 있습니다. 왜냐? 완벽하게 뭐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두 번째는 그 전기차가 이제 지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화물선, 화물선의 전기차가 이제 그 선적해서 추적까지 한 3개월 기간 동안에 이제 전기차 화재 안전을 하는 시스템도 제가 같이 공동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논문에 의해서 보통 발생이 되면 비슷한 그 트렌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온도가 평균 저희가 내부 온도는 한 30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도나 20도. 이 배터리 온도가 요 상태는 이제 정상 구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배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구간은 여기 보시면 초기 상태인데요. 배터리가 팽창하는 시작이 60도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0도가 넘어가면 파우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도가 150도가 되면 이제 열폭주가 발생되는데 이런 패턴이 생기는데 제가 주목하는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 5분에서 10분,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폭주 생기는 시간은 순간적으로 그냥 몇 초 안에 발생이 되는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서서히 상승 곡선이 있다. 그래서 실제 실험에 의하면 서서히 상승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화재가 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발화 시점까지 약 940초, 그러니까 약 15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화재 징후 감지 시간은 약 9분. 9분이라는 건 뭐냐면 요 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60도 이상이 넘어갈 때 저희가 어, 바닥에서 이제 그 배터리 셀의 표면 온도를 감시하면 이제 감시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 하나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온도, 그다음에 이제 가스, 그리고 변형률, 그런 걸 세 가지 봤을 때 가장 그 적합한 방식이 표면 온도. 표면 온도를 측정하면은 열폭주 사전 감지가 가능할 거라고 이쪽, 그래서 이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예,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이게 작년 봄에 이제 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진짜 뭐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감지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의 뭐 시스템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연기 불꽃이 나야 천장에 있는 연기 불꽃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지하는 대상은 배터리 온도가 70에서 90도에 도달했을 때 감지를 하는데 일반적인 감지기들은 감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전기차 그 지하 충전소에 보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 좀 비싼 카메라입니다. 그거는 뭐 제가 못해도 차 200에서 한 500만 원짜리를 전기차 그 상부에 설치하는데 그거 설치해도 요 바닥에서 저기 배터리 온도가 70에서 90도가 갈 때 그 배터리 표면 온도는 30도 이상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요때 초기에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열화상 센서를 바닥에서 직접적으로 표면을 봐야지만 이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해야지만 열폭주로 가는 걸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 불꽃은 화재 발생하는데 이 연기가 발생한 후에 1, 2분 또는 이거는 이제 불꽃 감지기는 불꽃 발생 후 30초 이내.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는 이미 그 열폭주가 시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질식소화포. 질식소화포를 씌워서 그 그 전기차가 다른 쪽으로 전이를 못하게끔 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질식소화포가 있습니다. 그 질식소화포도 최하 뭐 150,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요. 그거를 씌우고 싶어도 아무리 요즘 그 질식소화포의 또 트렌드는 누가 빨리 끄집어내서 쉽게 씌우느냐. 지금 그 질식소화포 생산업체들이 그전에는 그냥 캐비넷에만 담아놨는데 캐비넷 담아놓으면 두 사람이 끄집어내서 펼쳐서 씌우는데 연습하면 한 5분. 그냥 이게 그 연습 안 하고 그냥 허둥지둥하면 10분 이상 걸리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미 전기차는 엄청난 거기서 연기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식소화포 하는 업체들 사장님 만나도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같이 코업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전에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이게 씌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아무리 비싼 소화기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 놔도 그거 그 배터리 하부에 있기 때문에 소화에 뿌려도 그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왜? 뭐 딸리 어떤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린 거 제가 이제 정리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올 7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한 제품이 여기 열화상 카메라를 카스토퍼에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에 장착하기까지 제가 4번의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전에는 주로 이거를 요 바깥에 카스토퍼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카스토퍼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가. 이게. 두 개가 있으면 저는 이 가운데 처음에 놨습니다. 가운데. 자, 가운데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유지 관리도 어렵고 또 배선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담당자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왜? 바닥에 이거 그 배관이 이제 그안 보이게 하려면 바닥을 까서 해야 되는데 또 바닥을 깔 경우에는 또
그 방수에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시공이라든가 유지할 측면에서는 이 카스토프 아예에다가 장착을 하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방수용으로 이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해상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해상도. 여기는 이제 80에 62짜리를 썼는데, 요거의 이제 해상도는 이제 4960 픽셀입니다. 픽셀이는 건 뭐냐면, 이 열화상 카메라는 4960개가 하나하나의 그 온도 값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전기적 파장 값을 읽어서 이것을 수치화시키는 건데,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모든 물체는 사람이 오면서 적외선 파장이 나옵니다. 적외선 파장. 그러니까 얼음도 나오고요. 사람도 나오고, 고온 물체도 나오고. 근데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파장의 크기가 셉니다. 당연히 온도가 낮은 것은 파장이 약하고요. 근데 이 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셀의 화소수가 많으면 전기적 파장이 약하더라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8060 대신에 제가 160에 120 이거보다 몇 배 더 좋은 셀이니까 더 감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왜 저는 8060을 했느냐? 이게 현재 소비자 가격을 제가 15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160에 120 하면 200만 원 이상 책정해야 되거든요. 200에서 250. 왜냐? 그 열화상 카메라 그 모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8060도 해보니까 온도 성능은 떨어지지만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큰 성능 차이가 없다. 이 열화상 카메라는 절대 온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 온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절대 온도는 딱 졌을 때 뭐 100도, 120도 딱딱 재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는 상대 온도의 차이를 보기 때문에 상대 온도에서 변화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안 해도 이 8060의 카메라로 특징이 가능해서 제가 이 모듈 선택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그 소비자가 좀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제 나가 보니까 현재는 이제 무선이고, 그러니까 유선인데 DC 12V의 전원이고, 그 다음에 유선인데, 지금 어떤 한 분은 물어봐요. 이게 무선이 되냐고. 네, 무선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선도 뭐 우리 김수훈 대표님 뭐 무선 전문가이신데요. 당연히 무선 되죠. 그래서 무선도 이제 접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에서 원래 요구한 거는 저한테는 무선의 배터리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은 또 이제 그 배터리를 장착해서 아예 이제 그 선 없이 좀 하려고 했는데, 열화상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전류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1000암페어짜리 한 3개를 갖다 놔도 3개월밖에 못 씁니다. 왜? 얘는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러면 3개월마다 또 충전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삼성한테는 도저히 이 무선은 가능하지만 배터리는 힘든다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기술 독립권의 회장님 말씀 듣고 솔라셀 여기다 접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솔라셀을 설치하면 충전해서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자가 충전의 무선 배터리 방식. 그게 제가 차기 주시면 바로 할 겁니다. 예. 그 무선은 바로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POE 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랜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신과 전원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선이 지나가는데, 향후에는 그 솔라셀이 보급이 되면 여기에 이제 솔라셀 여기 뭐 충분히 여기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솔라셀 설치하고 여기에 배터리 설치하고 카메라 저기 통신 모듈 들어가면, 그럼 통신사에서 좋아하는 그런 또 상품이 됩니다. 왜냐? 통신사는 이게 그 통신 요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LTE 모뎀을 쓰면은 이게 요 하나당 한 500원 정도에서 1000원 정도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통신사에서도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특허낸 사항은 이거 뭐 온도만 모니터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이 분전반 제어 판넬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 분전만 전원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충전기에 이제 분전반이 있으면 바로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충전기 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여기 자체에서 전원을 끊어줍니다. 근데 급속이 아닌 일반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급속이든 완속이든 이 전기차는 일단 충전 중에는 일단 전원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별도의 이 분전반 전원 장치 요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온도 변화율이 감지가 되면 그 TCP/IP를 통해서 이 지역판을 통해서 이제 전원을 자동 차단합니다. 그럼 차단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충전 중에 그 동력이 이제 줄기 때문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열폭주로 가는 걸 대부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내놓고 이제 실제 이제 적용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카스터퍼형 충전했고 뭐 관련된 특허도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개발한 건데요. 요게 이제 요 파란 선은 실내의 최저 온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 실내가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 온도. 그리고 최고 온도. 최고 온도가 있는데 요 최저 온도는 결국은 실내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 온도. 근데 요거는 뭐냐면 배터리 표면 온도죠. 최고 온도. 그래서 여기서 탁 튀었지 않습니까? 여기 탁. 요게 이제 설정된 50도가 넘었거든요. 예. 50도가 딱 넘으면 이렇게 이벤트를 감지하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감지가 되면 뭐 그다음부터는 뭐 서버에서 뭐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도 있고 상태를 또 뭐 앱을 통해서 우리 문자도 받아볼 수도 있고 이미 뭐 이런 집단들은 다 개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시스템하고 연동하면 뭐 괜찮아요. 그래서 담당자가 굳이 이거를 뭐 모니터링 안 여기 저희 없어도 이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자 메시지 받으면 바로 뛰어와서 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그 조치는 반드시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한 SOP가 있어야 되고요. 그 SOP는 전기차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떠한 그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SOP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열폭주 의심이 되는 차량을 밖으로 끄집어낼 건지 아니면 별도 안전한 장소로 모아서 대처할 건지 질식 소화포를 씌울 건지 이거는 현장 상황에 맞는 그런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모르면 제가 거기 이제 SOP 관련된 사항도 같이 이제 컨설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전기차가 지금은 보통 뭐 지하 5층, 뭐 지하 4층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전기차가 그 전기차 그 친환경법에 의해서 현재는 기축근무는 2%, 신축은 5%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에 거의 50%까지 가면 뭐 웬만한 주차장에 이제 절반은 전기차가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죠? 바로 이 초기에 비용이 들지만 아예 신축할 때는 이 커스터 설치해서 신축할 때는 편합니다. 왜? 공사비에 반영하면 되는데 되거든요. 근데 기존 건물이 좀 어렵죠. 기존 건물에는 어차피 이제 뜯어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신축은 가급적이면은 그 전기차 충전소 할 때부터 이러한 시스템이 들어가면 제일 좋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몇 층에 그 구역이 있습니다. 뭐 1번 구역이냐 전기차가 있고 거기에 현재 배터리 최고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얘가 설정된 그 변화율의 5%, 10%가 감지가 되면 그때 이벤트 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전기차가 문제가 생겼는지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요거 하부죠, 하부. 그러니까 제가 실제 전기차 보니까요. 그냥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예. 거의 너비는 1.5m, 길이 2m. 여기에 수백 개의 그 배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원리가 전기차 하부에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고 UPS 작년 7월에 그 카카오 그 서버가 이제 화재 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SK 플래닛 판교 사옥에서 화재 난 건데 거기에는 이 전기차 배터리에 수백 배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UPS죠. 무정전 전원 장치. 똑같습니다. 근데 걔는 그 똑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걔는 열폭주 똑같습니다. 근데 걔는 감지하기가 더 편해요. 왜? 캐비넷에 있으니까 거기에 그 열폭주 관련된 가스 넣고 뭐 카메라 감지하고 되게 쉬워요. 근데 전기차는 이렇게 봐야 보고요. 위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스터포에 장착이 돼야지만 이 직접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60도가 올라가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손을 약간 내면 약간 미지근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근데 열화상 그 센서는 정확하게 그 한 5천 개의 그 픽셀이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 도인지를 우리 그 데이터에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지금 온도가 변하는 거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반드시 열화상 그 센서가 하부에서 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 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설치 방식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은 똑같고요. 그 카스터퍼를 설치하는 것처럼 이제 앙카가 그, 그 선을 긋고 그 센터에다가 앙카를 뚫어서 앙카를 제대로 받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 뒷바퀴를 치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미 그 카스터퍼 자체는 이제 고강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에는 버티게 돼 있고요. 저희 열화상 카메라는 여기 교체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집어넣어서 앞에서 뺄 수가 있어요. 그 볼트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카스터퍼가 만약에 깨졌어요. 그러면 그 걔만 교체하면 됩니다. 우리 열화상 센서는 다시 빼가지고 다시 끼우면 되고요. 그다음에 열화상 저 센서 자체도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합금이라 일단은 제가 이제 진동 충격에 강하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충격은 충격 등급도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는데 제 목표는 10등급을 받아서 소비자가 이제 안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그 비나 눈이 많은 차가 주차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변은 흐르죠. 자, 흐르면 센서가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열화상 센서에 이것도 특허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구멍 아래에 이제 그 홈이 있습니다. 홈. 센서를 보호하는 홈이 있어서 물방울이 일단은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바닥으로 흐르고 흘렀을 때 양쪽으로 가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그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저희가 이제 전기차 화재를 감지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이상이 없는지 그건 이제 관리자가 해야 될 사항들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물어보면은 뭐 바닥에 설치하면 뭐 먼지도 쌓이고 뭐 눈비 오늘도 어떻게 되느냐 충격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엄청 고민하는데 뭐 그런 거 다 따지면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품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소비자의 그 의견을 받아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최선을 노력하는데 저도 그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서 충격이라든가 그 웬만하면 이제 방수 처리는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시공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시공은 가급적이면 이제 바닥 배관으로 가서 이제 바닥을 안 깨고 바닥으로 가서 이제 천정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갔고 그래서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현재 많이 좀 대책을 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질, 이제 요거 설치는 본질이 뭐냐?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 예방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화재 예방할 거냐? 반드시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열화상 카메라를 위에다 설치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 바닥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아까 말씀드린 유지 관리 한계라든가 센서의 어떤 그 막혔을 때 한계라든가 자 그런 한계들은 일단 관리자가 어떤 SOP에서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차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전혀 온도만 지금은 그 표면 온도만 모니터링 했지만 앞으로 거기서 새어나오는 가스, 뭐 CO 라든가 오프가스도 있고 소리도 물론 지금 전기차는 지금 그 특성상 열폭주의 이상주가 생기면 사이렌 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삐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거는 실제 그 운전자가 그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여자 운전사인데 갑자기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삐삐삐 하는 그 찢어질 듯한 소리가. 차를 세웠대요. 그 운전자가. 그리고 소방서에 신고하고 얼마 안 있다가 열폭주가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소리로도 감지할 수가 있다. 근데 이미 그 소리 나고 얼마 1분 이내에 아마 열폭주가 발생될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소리도 감지할 수도 있고 가스도 가스도 많이 그 삼성도 가스를 생각했는데 오프가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도 이상 넘어가서 150도 이상이 돼야 가스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전기차 배터리는 2중,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가 새어 나와가지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차야 그 압력이 고압가스처럼 빵빵하게 돼야 바깥에 있는 안전변이 있거든요. 전기차 저기 그래도 하부에 그 안전 그 밸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가 나와야 저희 가스센에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스가 나왔어요. 1분 있다가 바로 열폭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융복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도 있고 뭐 소리도 있고 했지만 실용성 있는 거 그런 비싼 그 가스 감지기 또 가스는 또 반드시 흡입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흡입구에 물이나 눈이 들어가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수 측면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는 당연히 방수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많은 고민을 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그 한계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뭐 채팅 좀 봐주실까요? 채팅방에 채팅방이 어디죠? 그 밑에 보면은 화면 공유 옆에 네, 참가자? 네, 그 채팅방이 있어요. 자, 맨 처음부터 현대로템의 최우철 박사님입니다.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얘기 나왔고요. 네네네. 차석돈 대표님이 제품 운영에 대한 신뢰성 인증과 국제 표준 운영에 대한 요건이 있는지요? 그다음에 그게 나왔어요. 제품 운영에 대한 신뢰성 인증과 국제 표준 적용에 대한 요건이 있나요? 요거는 지금 제품 운영에 대한 이 열화상 카메라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KC 인증, 전자파 인증만 받고요. 그 다른 뭐 CE라든가 뭐 FM 뭐 그런 인증 그런 기종은 없고요. 그 열화상 카메라를 저는 이제 그 천장이라든가 그 벽에 붙여 있는 거를 바닥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링 방법을 온도 변화율 기존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그 보통 절대 온도 차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변화율로 감지가 됐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자파 인증과 고객사가 필요한 방수, 충격 그러니까 그런 인증들이고요. 아직까지 국제적 표준에 대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최유철 박사님이 한국 시스템 엔지니어링 학회 학술지 부편집장이며 편집 간사입니다. 훌륭한 연구 결과를 등재 학술지에 꼭 모시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케이 사인 주시면은 저 두 분이 연결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관과를 학술지에 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 원고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순서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재난학회 그 김재학 대표님은 전에 그 재난학회가 재난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 패키지 방법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패키지 순서로 돼 있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 그 전기차 예방에 대한 얘기, 또 그걸 앞으로 대비하고 어떻게 문을 열었어요? 대응할 수 네? 있고 복구할 수 있는 부분 문을 쪽으로 어떻게 열었어요? 좀 하시면 조용히 좋을 하는 것 선생님. 같아요. 아, 예.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제가 재난학교 저희도, 출신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저희도 재난학회 학술지가 있어서, 네. 예, 이런 내용 같이 그 발표 논문이나 우선 가볍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그런 데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학회 두 군데 이제 등재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네. 그다음 또 제가 질문하실 분 없으면 제가 잠깐 하나. 운전 중에는 이런 화재가 많이 안 나는가요? 아까 아, 주차 중과 충전 중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운전 중에 사고를 보면요. 주행 중에 어서 오십시오. 예, 주행 중에 이제 얘는 전기차는 충격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년인가 재작년에 부산에서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다가 그 모서리를 충격했는데 충격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열폭주가 나서 운전자가 사망을 했거든요. 젊은 남녀 두 명이. 그 원인은 충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충격은 전기차에서 뭐 지금 저기 현대자동차도 거의 시속 80km로 했을 때 안 터졌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속 80km가 아니고요. 과속은 100km 이상이에요. 전기차는. 그 때문에 근데 전기차가 이제 시속 80km까지 했는데 100km 견딘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는 달리다가 교통사고 났다. 근데 그게 과속에 의한 교통사고다라면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저희가 이제 그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사장님하고 제가 실제 열폭주를 발생시켜서 그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냥 리튬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못 망치 한 번만 뚝뚝 쳐도 바로 열폭주가 시작됩니다. 왜? 어떻게? 연기 불꽃 나고 한 10초 있다가 불꽃이 확 나와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셀 자체는 상당히 연약해요. 거기다 직접 구멍을 내면 바로 열폭주야. 근데 그러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정이 충격하기 위해서 여러 감싸거든요. 이거를. 근데 감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너무 감싸버리면 자동차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주행 효율이 안 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걔가 어떤 충격에 견딘다고 하더라도 시속 80km 넘어갔다? 그 사고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났잖아요. 가속에 의한 사고. 전기차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전기차 사고고요. 근데 이제 달리다가는 왜 느끼지 못하냐면 그 안에서 60도, 70도 올라가더라도 나오는 온도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더우면 어떻게 되죠? 냉방을 하죠.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열폭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미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가 이 운전자처럼 삐삐삐삐 어떤 사이렌 소리가 났다. 전기차. 그럼 무조건 이건 열폭주입니다. 그때는 차에서 세우고 신고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재난학회 그 부분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관심 있는 부분이 SOP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네.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그 프로세스인가요? 네네. 그 SOP 부분을 좀 네네. 잘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전기차 수요가 어저께 신문 보니까 굉장히 줄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전기차 타다가 통닭구이 되기 싫다. 네네. 예,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타 죽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문제를 미리 우리 좀 얘기를 차분하게 좀 정리를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또 그래서 저도 이제 SOP 부분은 그거를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제는 이제 SOP를 좀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이 시스템만 파는 게 아니라 SOP도 같이 접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 그냥 화재 뭐 예방 감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응 측면에서도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식 소포가 기본이고 차소막 설치라든가 또 어떤 우리 협력사 대표님은 아예 전기차 화재 나면 들어 올려서 배터리에 구멍을 내가지고 약재를 주입하는 장치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따로 저희가 필요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소방수가 하는 일이 뭐죠? 네?
소방수가 하는 일이 소방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소방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소방수나 소방관이가 소방관 보통 부르면요 불 끄는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예. 소방관은요 네네네. 놀라지 않게끔 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할 적에 예방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소방서는 그 불나는 빈도가 그 2%가 만약에 넘어가면은 폐쇄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왜냐면 안전 예방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인식 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